달리아 꽃보다 다육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 1이에요. 1거리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페트병이 걸어져 있죠. 페트병도 안에다 다 집어놨어요. 그냥 장마가 엄청 길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는데 오늘은 해가 떴어요. 오늘은 비가 없어요. 비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좀 활짝 열어놨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습도예요. 습도. 그리고 해가 없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일단 해가 없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번이 습도입니다. 습도. 얘네들이 입장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반사막지대에서 선인장, 그러니까 가시 없는 선인장으로 보시면 다육이를 키우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습도예요. 습도. 그래서 습도 조절을 장마 기간에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얘네들이 장마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키울 때는 저희가 여기가 그 마른 장마였어요. 그래서 얘네들 키우기가 딱 좋았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후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전에는 마른 장마여서 그 이제 남부 쪽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육이 2세대들이 저희 구독자님인데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남부 쪽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거진 남부 쪽이에요. 부산에 요번에 계속 제가 이제 몰래 이벤트 나눔을 추첨을 한 7명을 했어요. 근데 한 3명은 연락이 오고 한 4명은 연락이 안 왔어요. 댓글로 연락을 줬거든요. 제가 이제 요렇게 영상을 찍을 때 당첨됐어요가 아니라 몰래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부산이야. 거진 부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낼 때 보니까 거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구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하고 저희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중부가 좀 썰렁한데 부산도 남부 쪽보다는 썰렁해요. 온도가. 제가 그래서 부산 온도도 가끔가다 보거든요. 남부 온도도 보고. 근데 여기랑 온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 올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햇볕이 없는 거랑 습도예요. 왜 그러냐면 가시 없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밖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저희 집 석연아 페트병에 자라는 얼큰이죠. 얘가 저희 집 묵둥이 석연이에요. 이게 목대가 원래 이렇게 길게 한 요 정도 있었을 거야. 요거 한 뼘, 2뼘 정도. 제가 요걸 붙이니까 손 아프냐고. 사실 자고 일어나면 손이 엄청 저려요. 그래서 붙였어요. 요걸 붙이니까 덜 저리는 것 같아갖고 손저림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려갖고 제가 붙였는데 손 아프냐고. 손은 안 아픈데 저름 때문에 붙인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얼굴을 제가 많이 띄웠어요. 원래 얼굴이 지금 제가 입을 떼지 않으면 요거 한 2배 정도 됐을 거예요. 얘가 얼큰이로 자라는 이렇게 그 이제 화분에서는 이렇게 얼큰이는 안 자라는데 페트병에는 완전 배추처럼 자라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정리를 사실 이게 절반도 안 돼요. 저희가 또 요만큼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비밀로 나중에 이렇게 선풍기를 회전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선풍기 바람이 뭐 다육이 얼굴에 직접 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트 러브 체인지인가?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것도 약간 다육이과예요. 그래서 다육이 판매하시는 곳에 요것도 많이 팔아요. 저희 집 이렇게 녹용도 보이시죠? 녹용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발디예요. 발디를 이꼬지를 해서 키웠는데 여기 잘랐죠. 제가 이게 자른 게 이유가 있어요. 자구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얼굴을 자르고 이 얼굴은 여기 밑에다 심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목대에 자구가 나옵니다. 요렇게. 얘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썰렁할 때 하셔야 돼요. 온도가 27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전후로 27도 전후로 온도가 됐을 때 번식을 추울 때보다 지금 이제 장마가 터지기 전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장마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요? 반선인장이기 때문에 거미가 줄을 금세 쳤네요. 근데 저는 거미를 없애지는 않아요. 일부러. 왜? 거미가 여기 있는 해충들 그런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얘가 긴입 접성이에요. 화분에서 너무 안습으로 자라갖고 제가 페트병에다가 키우니까 애가 너무 멋져졌어. 수영이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페트병에 펄라이트를 절반 정도 깔고 구에다가 흙을 이렇게 그 펄라이트랑 섞어서 심으면 걸어놓기도 부담이 없어요. 밖에다 걸어놓기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는 하우스가 없는 데는 철수를 하고, 그 하우스도 이렇게 얘네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협찬을 받았을 때 비올랏이라고 요거를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관엽을 많이 좋아할 때는 요런 걸 좀 좋아했는데, 그때는 잎도 몇 개 없었어. 잎도 짧고 몇 개 없는 거를 신기하게 저는 이제 얘를 크게 요렇게 번식이 될 줄 몰랐어요. 요렇게 번식이 될 줄 몰랐는데 비를 맞췄어요. 장마비를. 얘가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애라 비를 맞췄는데, 얘가 원래 여기 한 세네 뿌리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이 화분이 되게 갑박하고 낮은 화분이에요. 여기 한 6cm 정도, 높이가 6cm 정도 되고, 입구가 한 8에서 9cm 정도 되는 화분에다가 일부러 갑박하게, 요런 좀 관엽에 가까운 애들은 그 일반 화분에 심어야지 풍성하게 자라는데, 신기하게도 흙이 없거든요. 별로 흙이 없는데, 화분도 작고 흙이 없는데 애가 번식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띄어다가 여기다가 좀 심었어요. 여기다 심었는데 흙이 없죠. 흙도 지금 화분이 낮아요. 다육이 화분 자체가 이게 낮아요. 근데 여기다 띄어서 몇 개 심었더니 얘도 번식이 새끼를 엄청 많이 쳤어요. 분갈이를 해줘야 돼. 이게 지금 3년 넘었거든요. 심어준 지. 그러니까 흙도 없는 데다가 3년을 넘게 이 화분에서 산 거야. 그 흙도 이게 다 채운 게 아니라 3분의 1만 채웠어. 그러니까 이게 한 5cm 정도의 그에 또 밑에다가 마사를 깔아갖고, 흙은 한 3에서 3cm 정도 하면 3cm 정도밖에 흙을 채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흙이 안에 많지가 않죠. 유실도 되고 그래갖고 얘가 좀 흙이 있어야 돼.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없게 키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번식이 잘 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번식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안 되겠지 하는 마음에 심었는데, 이렇게 보면 알을 많이 요거 보세요. 요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요걸 뭐라 그러는데 까먹었어. 제가 요즘에는 거진 다육이만 키우거든요. 관엽들을 사실 겨울에 다 얼려서 보내서 10년 넘게 키웠던 애들을 하나가 이제 13년 정도 살았었는데, 작년 겨울에 그 베란다 공동현관에다 놔놨는데, 걔가 신기하게 2월달까지 살았는데, 2월 지나고 나서 제가 2월달까지 물을 굶긴 거예요. 2월달까지 겨울 동안, 그러니까 물을 내내 굶겼던 얘네들처럼 말라서 죽었습니다. 추워서 죽은 게 아니라 걔는 말라서 죽었어요. 이거 13년 넘게 살았는데 아깝죠. 화분도 커다란 화분에 진짜 요만한 거를 사다가, 요만한 키를 사다가 제 키보다 더 크게 키웠거든요. 녹보수를.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엽에 이제 좀 소홀하고 다육이에 좀 뺏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간엽하고 자꾸 동영상이 신기하게 꺼지네. 이게 아까 6분 촬영하다가 꺼져갖고 제가 그걸 다시 지우고 올리는데 자꾸 꺼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비올랏인데 번식이 엄청 잘 됐어요. 이게 다육이 까긴 한데 거진 관엽에 가까워요. 이게 그 보면 파충류 등 모양을 하고 있죠. 파충류 모양. 개구리 막 이렇게 얼룩달룩하고 그 애완용 개구리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키우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분들 요런 무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물을 상당히 고파요. 그래갖고 장마비를 제가 이틀 동안 마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비가 없어요.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일거리대입니다. 일거리대. 여기는 완전 초록초록해요. 여기는 얘도 죽을 둥 말 둥 거진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얘네들이 추위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한 11월 달 그 거리대에 있던 애들은 베란다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베란다에서 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 얘네들은. 그래서 입장을 다 떨궜어요. 그리고 목대도 제가 그 겨울 내내 물을 굶겨갖고 목대가 마르면 애들이 죽거든요. 근데 얘는 목대가 말랐어. 그래갖고 얘를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을 한번 줘보자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목대가 탱탱해졌죠. 그리고 최고 미니 화분 롱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얘가 원래 커다란 화분에 심겨져 왔었는데 저희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안습으로 변했잖아요. 죽을 둥 살둥 목대도 막 진짜 말라갖고 입도 다 떨고 입이 없었어요. 그런 애를 큰 화분에 심어갖고 내놓기란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거리다가, 그래서 저희 집에 미니 롱분에다가, 원래 롱분에 그 미니분에 심으면 안 되는 애거든요. 요런 애들 그 사랑무 사랑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아악무 번식종인가 봐요. 아악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무늬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 다육이를 요즘에 많이 인기 있죠.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는 하우스를 벗겨주세요. 비가 안 올 때 뭐 내일까지 비 소식은 없고, 뭐 3, 4시 비가 온대요. 새벽에 내일 3, 4시 그 정도의 비가 오는데, 비를 그걸 살짝 맞히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비를 진짜 쫄딱 애들 그 물가름 했다, 쭈글쭈글 하다, 그러면은 살짝 제가 아까 비올라시 저 맞췄던 애들처럼 맞춰도 되는데, 그 이제 분갈이를 막 한 애들은 안 맞히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안에 했던 애들은 물음이 올 수가 있어요. 1년까지도 이렇게 먼 거리로 갔다 그러면 극히 드문데, 이제 가까이 분갈이 하는 애들이 물음이 오는 거지, 막 2, 3년 분갈이 하는 애들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짜자잔 하고 갑자기 걔네들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새로 와갖고 거진 4계절 막 분갈이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헛갈려서 4계절 분갈이 해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 장마철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분갈이를 그 초보자님들 마치는 건데, 고수들은 뭐 이것저것 막 써갖고 얘네들이 아프지 않게 그래도 초보자님들이 하는 분갈이는 애들이 가요. 고수들은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 한 3개월에서 사실 그 초보자님들은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사실 다 마치셔야 무사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보다. 근데 이게 초보가 뭐 내가 이제 필이 꽂혀서 다육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시작할 수도 있고 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겨울에 그 홍옥을 그때 다육인지 모르고 들이고 키우다가 다 보냈죠. 얘네들 왜 이렇게 금세 죽지 하고 보냈는데, 그땐 다육이도 모르고 초보도 아니었어. 그냥 간간히 사다가 키웠을 때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육이를 겨울에 들였구나. 저는 겨울에 들였어요. 그 구정 전에 이제 걔네들을 시켜갖고 구정 쉬는 날 좀 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무사했던 것 같아. 근데 봄에 지금 이제 그것도 장마가 되기 전에 시작했던 분들 막 30개 40개 사갖고 다 보내신 분들도 많아요. 댓글 보시면. 그리고 내가 이거 얘를 왜 보냈는지 모르는 거야. 장마 시즌에 분갈이했고, 가습도 아니고 습도로 해가 없어도 죽어요. 얘네들은 해가 구름에 가려서 한 달 내내 해를 보지 못해도 약한 애들, 레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음이 와요. 물을 한 달 넘게 굶겨도 해를 못 봐도 이렇게 물음이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해가 구름에 가려서 일주일 넘게, 그러면 애들이 싫어요. 그럴 땐 습도도 많거든. 그러면 습도, 2차가 습도예요. 그 다음에 습도, 대기 중에 습도. 얘네들은 가시 없는 선인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인장이 어디서 살아요? 해가 쨍쨍하고 습도가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육질이라는 게 입장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입장에 물을 탱크처럼 저장하고, 입에 그 기공도 그 일반 그 식물들은 기공이 많은데 얘네들은 기공을 많이 없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의 표면에 하얀 왁스칠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많게는 백분이 하얗게 뽀얗게 앉은 애들 있죠. 이렇게 멀로인데 이렇게 왁스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분이 하늘로 증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얀 왁스칠이, 얘네들도 지금 얘가 핑크,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드 핑클 같은데 명찰을 분명히 했는데 없어졌어. 레드 핑클인가 해요. 근데 요게 지금 표면에 보았을 때 왁스칠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물을 줘서, 그때 제가 그 목초액을 잘못 줘서 애들이 목초액이 이상해. 그 4, 5년 된 걸 줬더니 애들이 그 농약을 잘못 치면 애들이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녹색이 보이기도 하고 하얀 게 보이기도 해요.
이게 하얀 왁스칠이 얘네들도 살짝씩 다육이들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그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도 있고 뭐 햇빛 차단도 있는데 거진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백분칠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습도를 싫어요. 해가 없는 것도 일타 해가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가 습도예요. 습도고 그 다음에 3번이 흙의 문제. 그리고 4번이 한 화분 크기. 베란다 안에서는, 농원에서는 막 커다란 화분에 키워도 되고,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저런 밭에 요렇게 후리하게 키워 완전 배추처럼 커요, 애들이. 중국 영상에서 밭에다가 다육이를 키우죠. 근데 다육이가 자이언트야. 공룡만 해. 그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그렇게 못 키워요. 그렇게 키웠다간 애들이 얼굴도 커지지도 않고, 우리가 커다란 화분에 심으면 애들이 엄청 커질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서서히 화분을 바꿔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조그만 거를 큰 화분에 키워버리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은 괜찮아요. 근데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화분을 크게 한다 그래서 커지진 않아요. 얘네들 햇볕을 보면서 다져져요. 근데 햇볕을 잘 보고 베란다 안에 잠깐 이렇게 며칠 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이 커져요. 애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햇볕을 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해주셔야지 그늘에서 계속 키운다고 해서 커지지는 않아요. 웃자라. 이게 입장이 동그래지면서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길쭉 풀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콩나물 아시죠? 그 목대가 콩나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베란다에 해가 없는 곳은 그렇게 변한 거는 큰 게 아니고 웃자랐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를 보면서 다져가면서 자이언트로 키워야지 베란다 안에서 큰 화분에다 콩나물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 그리고 밖에 있으면 당연히 통풍은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너무 진짜 뭐 자주 오는 곳에서는 좀 힘들겠죠. 근데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곳에는 거리대에 그냥 오는 비 다 맞춰 키워도 애들이 별 이상이 없어요. 무름이 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장마 시즌 전후 6개월 안에 분갈이 했던 애들이 무름이 속출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흙을 제대로 사용 안 했으면 더 많이 속출하는 거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장마가 됐다고 다 무름이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분갈이가 된 애들은 무름이 안 오는데 걔가 벌레가 화분 속에 있구나. 뭐 벌레가 걔를 물었거나. 그래서 이제 무름이 오는 거지, 오래 묵었던 그런 화분들은 무름이 극히 드물어요. 뭐 간혹 진짜 재수가 없으면 한 개, 뭐 이렇게 오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켜봤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분갈이를 장마 전에 한 3개월 전후로 했던 애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가까이 했던 애가 이타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화분 속 흙의 문제도 있어요. 흙에 좀 이렇게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진짜 논밭, 산흙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베란다는 좀 흙을 좀 가려야 돼요. 베란다는 모래로만 심으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배양토로만 심어도 힘들어요. 이 두 가지를 또 섞어서 두 가지만 섞으면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물 마르면 상당히 좋게 분갈이를 해줘야 오는 비를 다 마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또 왔죠. 이것도 지금 사실 저는 이거 잘 안 틀어져요. 근데 이걸 왜 틀어졌냐? 지금 틀어졌어. 왜 틀어졌냐? 근데 저는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하도 다육이를 죽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매니아 아주 다육이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육이는 이거를 재테크를 하려고 내가 키우면서 키핑이나 농가에서 이제 수입을 내시는 분들, 또 베란다에 이제 가져와서 번갈아 베란다에서 웃자라고 못생긴 애를 키핑장에 가서 예쁘게 키워서 또 베란다에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요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사계절 내내. 그러니까 장마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와도 요거를 활용을 많이 해요. 얘네들은 왜? 건조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다육이가 문제가 된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다육이 죽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거야. 다육이 엄청 많이들 죽이셔요. 저는 신문지도 안 깔아놨죠. 그거는 이제 다육이 죽이시는 분들,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을 깔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사계절 무탈하게 나고 뭐 간혹 한두 개 죽는 거는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육이를 진짜 죽였다, 내가 힐링하려고 키우는데
내가 막 저기 쎄달라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른 다육이를 보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다육이를 키우는 거지. 막 슬프려고 앵그리 하려고 다육이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 나무젓가락 안 뽑았네. 나무젓가락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육이를 설사 죽였다. 그러면 걔를 왜 죽였는지 아셔야 돼요. 얘가 무릎으로 갔는지, 내가 분갈이를 진짜 장마 시즌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였는지,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저희 집 얘가 지금 얘가 집시예요. 집시 집시하고 연봉 요런 애들 있죠. 라일락 요런 애들이 무름에 아주 취약해요. 지금 흙이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갖고 물기가 없죠. 물기가 없는데 얘는 아직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네. 블루 엘프인데 이게 농원 하시는 분들이 블루 엘프를 엄청 좋아해요. 왜? 가을에 시뻘겋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데 저희 집에서 물 들이기 좀 힘든데 제가 일부러 해서 작은 화분 미니 화분에다가 심었더니 물을 예쁘게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미니 화분에 물 안 드는 애들 갑박하게 심으면 애들이 되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 라울도 사실 라울이 작년이지 재작년에 냉해를 살짝 입었어요. 그래갖고 얼굴도 진짜 많이 묵었죠. 얘도 한 분갈이 한지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라울이 이렇게 자라면 목대만 보여요. 그리고 거리대 내놓을 때 막 들이다가 목대에 이렇게 가지를 많이 꺾어 먹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꺾여도 애들이 볼품이 없어.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자주 안 내놓다 보니까 이게 그 내놓은 지 한 2달 됐나? 그 2달 되고 나서 많이 예뻐진 거지. 진짜 애들이 안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울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라울이 거리대에서 좀 키우기가 이게 들이다 내놓다가 많이 꺾어 먹어서 제가 목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치우리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비치우리대는 이렇게 진짜 얘도 묵었어요. 엄청 화분에도 한 4년 정도 4년 정도 크고 있는데 화분 크기랑 얼굴 크기랑 거의 맞먹어요. 얘가 이렇게 화분을 좀 옮겨줘야 되는데 대우를 해줬던 애는 되게 화분 크게 좀 옮겨줬던 애는 약간 웃자라고 못생겨져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화분이 좀 작아야 애들이 베란다에서 되게 예뻐져요. 되게 예뻐지고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프리하게 화분도 크게 그렇게 해주면 예쁘겠죠. 근데 베란다는 화분을 좀 갑박하게 쓰셔야지 오는 비를 다 마치고 밖에서 아주 튼튼하게 그 사계절 무수하게 잘 커요. 애들이 신기하게. 지금 저 라즈베리 아이스 이거 지금 완전 푹 빠졌죠. 제가 한 달을 베란다 안에 뒀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오므려져 있다가 솔방울처럼 오므려져 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요렇게. 그리고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비를 흠뻑 맞췄어요. 흠뻑 맞췄는데 완전 배추처럼 퍼졌죠. 이렇게 됩니다. 베란다 안에서 있는 애랑 밖에서 있는 애랑 얼굴이 많이 천지 차이에요. 사실 그 베란다 안에 애들은 다 이렇게 애들이 쪽벌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여기 동양이다 보니까 해가 많이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두컴컴하죠. 이게 늘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이런 곳에 살아야 되고 가을서부터 해가 많이 줄어요. 저희가 여름까지 해가 6시간 이상이 들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면 해가 이제 많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뭐로 버티냐,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 기온이 낮으면 애들이 웃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 성장기 여름까지는 애들이 성장을 하느라고 그 대기 중의 습도로도 얘네들이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의 습도를 흡착을 잘한답니다. 다육이들이 신기하게. 근데 이렇게 그 물을 주고 장마를 맞았다 그러면 올해 묵은 애들도 무름병이 와요. 그래서 물을 장마가 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서부터 사실 굶기는 게 좋아요. 일주일까지 일주일 전서부터 굶겨갖고 흙을 좀 어느 정도 말려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오래 묵었던 화분들도 무름이 온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뿌려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요게 곰팡이 균도 제거하고 코로나균은 그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그 한 명이 식당 안에 한 명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곰팡이 균도 없애지만 그 이제 우리가 떠다니는 대기 중에 곰팡이 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포자들은
이런 장마철에 엄청 많이 생겨요. 우리 집에는 곰팡이균이 없을 거야 하는데 제가 나무젓가락 저도 그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곰팡이가 없어. 근데 나무젓가락 밖에 꽂아놨던 하우스에 곰팡이가 엄청 피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피는 거 보고 와, 나는 우리 집에 베란다에 곰팡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얗게 깃털처럼 곰팡이가 나무 꽂아놓은 곳마다 다 있는 거 보고 그때 진짜 뒷목을 잡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그걸 믿으면 안 되겠다. 요게 마블이에요. 요게 마블인데 요 마블이 저희 집 이사 올 때쯤 샀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사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 녀석이 누워있어요. 얘가 누워있었는데 제가 지금 저기다가 이렇게 받쳐놨죠. 받쳐놨는데 쟤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노블. 저렇게 길쭉하게 자랐죠.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 그 다육이 사왔을 때 같이 사온 애예요. 지마켓에서 같이 사온 애인데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있답니다. 야, 생명력이 엄청, 선인장이 진짜 베란다 안에서 키우긴 딱 좋아요. 선인장이 진짜 안 죽어요. 관엽들은 벌써 제가 다 보냈잖아요. 3월 하나 남았던 애도 요번에 3월달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 삼세베리아도 엄청 키우기 쉽다 그랬잖아요. 요 한 방에 베란다에서 냉해로 죽었어요. 얼어서.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4계절 내내 베란다에 살아요. 거리대 아니면. 근데 관엽하고 선인장, 그 삼세베리아 걔네들은 다 갔어요. 이제 목도 이제 말을 길게 했더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가 베란다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신다 그러면 선풍기를 이렇게 회전으로 돌려주세요. 회전으로 돌려주시고 베란다에 많이 키운다. 전 사실 이거 안 돌려도 되거든요. 전 나봤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나봤기 때문에 안 돌려도 되는데 하도 많이들 죽이신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는 이건 매니아는 4계절 내내 돌려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쁘게 키우려고 온도차가 있어야 색깔도 예쁘게 나고 애들이 단단해져요. 잎도 짤막해지면서. 근데 이게 온도차가 없고 따뜻한 온도만 계속 유지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예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요. 그 다음에는 무탈하게 진짜 저는 무탈하게 아주 뭐 4계절 저는 사실 무탈하게 키웠었는데 내 손 안에 다육이처럼 그 관엽하고 삼세베리아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다 아이들이 하늘로 갔는데 10년 넘게 키웠는데 하늘로 갔는데 얘네들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관엽보다 다육이가 훨씬 키우기 좋고 내 손 안에 다육인데 내가 왜 힘드냐. 다육이 분갈이하는 시즌을 이거를 6개월 안에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떼창으로 애들을 물음으로 보낸 원인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몰라요. 한 3년 넘게 키워도 몰라. 4, 5년 키워도 몰라. 10년 돼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매일매일 다육이를 들여보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습성이. 얘네들이 장마 시즌에 그래서 농원들이 여름엔 다 휴가를 가고 문 닫고 가는 이유가 그 시즌에는 다육이 사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매니아들 입소문이 있죠. 그러니까 여름철 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분갈이를 적어도 끝내야 되는데 요즘에 유튜버들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4계절 내내 분갈이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4계절 내내 내가 이때 분갈이해도 얘네들이 무탈하구나 해서 이때 분갈이를 하다가 떼창으로 보내고 또 드리고 또 떼창으로 보내고 하는 시즌이 지금이랍니다. 농원 보시는 분들 싫어라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었어요. 겨울까지 아니면 3, 4월 봄, 좀 쌀쌀할 때까지만 분갈이를 하고 그러고 9월 달에서부터 슬슬 분갈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넘어서 분갈이를 해도 상관이 없고 저도 4계절 내내 분갈이해도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팁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케어가 되고 이런 흙은 좀 아닌 흙이 있어 진짜. 그 다육이를 팔 때 꽃집에서 다육이 흙을 주는 게 모래를 줘요. 모래. 그 선인장 심는 100% 모래를 주기 때문에 왜? 모래에서 얘네들이 그 선인장이 크기 때문에 모래를 줍니다. 근데 그 모래는 진짜 무름의 끝판왕에다가 그 열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갖고 곰팡이균, 무름, 뭐 하여튼 균들 그 뜨겁게 열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애들 있죠.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애들은
그 모래로 심어 놓으면 뿌리를 잘 내려요.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해 이제 심어보면 10년 동안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생기는 팁이 있어요. 작년에 그 곰팡이 그 재작년인가 그 젓가락에 곰팡이 밖에서도 이렇게 피는 거를 그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가 한 10년 좀 넘었을 때야. 그때가 10년 좀 넘었을 텐데 우리 집에는 곰팡이가 안 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거리대에서 곰팡이가 다 펴버렸네. 야 그게 근데 곰팡이가 사람 몸에도 안 좋거든요. 포자가 코로 들어가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때 제가 손에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났을 때요.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병원도 많이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그때가 날이 진짜 3개월 내내 흐려갖고 비가 연장 올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제일 병원에 많이 다녔을 때인데 하여튼 그래서 요런 거 이걸 또 원액을 쓰시냐고 또 물어봐. 나는 그 뒷목을 잡아. 제 영상을 보시는지 그 영상에서 찍을 때도 원액 100%로 뿌려요. 그리고 젤로 된 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와 이거 일부러 앵그리하라고 댓글 다시는 건지 젤로 된 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젤 써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또 달렸어. 영상에 그 영상이 분명히 이거 100% 그리고 이거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뿌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케이스는 이거 케이스만이에요. 제가 아가페 그 쿠팡에서 이거는 비싸요. 이거 비싸서 못 뿌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 하루에도 다 쓰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손소독제 4리터짜리를 곱하기 2개 8리터죠. 그걸 한 16,000원에 팔아요. 아가페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 뒷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가페 손소독제를 검색을 하시면 뭐 아가페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뒤에 이름이 또 길게 있는데 요거는 뭐 닥터 그린 데이는 요건 비싸요. 요거 사서 뿌리려면 요거 뿌리셔도 되는데 요건 비싸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갖고 손소독제 아가페 그거는 뭐 동물들 피부병 그 댓글 그 뭐라 그럴까 굿댓글인가 그거 올리신 분들 보면 아무리 약을 강아지 피부병에 그 써도 안 낫는데 그 아가페 손소독제를 뿌렸더니 강아지 피부병이 낫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균들. 그래서 그 베란다 안에 곰팡이 균이 엄청 많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진딧물로 제가 그 택배 언박싱 할 때 엄청 딸고 들어왔던 진딧물 얘를 없앴습니다. 한 번 뿌려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이제 세 번을 걔는 흙을 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딧물이 흙 속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잘 모르지만 제가 진딧물이 이렇게 생긴 적이 없어갖고 사실 벌레가 사실 경험이 저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10년 넘게 키웠지만 간혹 진짜 몇 년 키웠는데 응애가 갑자기 생긴 적이 있어갖고 농약을 한번 사갖고 왔어요. 응애는 요런 걸로 절대 안 죽어요. 응애는 농약을 2개를 사갖고 와서 그거를 번갈아 3일에 한 번씩 3번씩 치고 또 새로운 약을 3일에 한 번 3번씩 쳐서 없애는 게 응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응애가 상당히 약이 독해요. 그래서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밖에 이제 농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어. 와, 응애약이 그렇게 독하구나. 그래서 제가 농약을 잘 안 쓴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